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토론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 토론문을 제가 미리 열심히 읽어봤는데 굉장히 하고 싶은 말들이 다들 많으세요. 전문적인 깊이와 새로운 제언과 해석이 있는데 플로에 계신 분도 귀 기울여 들여두실만 할 겁니다. 예, 조진훈 박사님 10분 내로 해주십시오. 저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화성시연구원 데이터센터장 조진숙입니다. 이렇게 귀한,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토론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배상렬 박사님의 발표에 공감을 하면서 제가 큰 공감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저는 2년 전까지 대학에서 컴퓨터교육과 인공지능 융합교육을 했습니다. 정보통신 윤리부터 시작해서 또 그 시절부터 인공지능 윤리, 디지털 시민 역량 등을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은 화성시연구원 데이터센터에서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문과 약간 다른 부분이 앞부분에 좀 있습니다.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 혹시 잘파 세대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우리가 MZ세대는 많이 얘기하죠. 밀레니얼 세대와 G세대를 합해서 하는데요. 잘파 세대는 G세대와 알파 세대를 합해서 잘파 세대라고 합니다. 일단 G세대도 이제 전기와 후기로 나뉘는데 후기 G세대는 2000년생부터 2009년생까지고요. 2010년생부터 우리가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현재 중3 이하는 모두 알파들입니다. 후기 G와 알파를 합해서 청소년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알파들한테는 온라인과 현실 세계가 같은 공간이고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 유튜브, AI와 함께 성장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AI 원주민이란 말을 아까도 이제 발표에서도 했고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게도 알파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새로운 생명체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구글에 검색어를 타이핑을 하는데 그 아이는 구글 그 검색창 옆에 있는 스피커를 딱 누르고 말로 검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피커 버튼이 거기 있는 거 그때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얘가 말을 할 때, 이 아이가 말할 때 스마트폰은 나 자신과 내 자신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아해서 e스포츠를 즐깁니다. 그리고 꿈이 프로게이머와 싱어송라이터여서 주중에는 보컬과 기타를 배우고 주말에는 게임 아카데미를 다닙니다. 네, 그런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후기 G도 하나 있습니다. 네, 이 둘은 모두 이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AI가 요약해준 자료를 공부하고 또 생성형 AI 저희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과제나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누립니다. 이 오래된 세대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끌어낸 이유는 사실 저는 X세대이고요. 여기 밀레니얼 세대의 엄마들도 계시고 부모님도 계실 건데 저희가 그들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를 해야 올바른 시민으로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황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와 도시 소멸의 위기 속에서 화성시 청소년 인구는 화성시 인구의 약 17.6%를 차지합니다. 경기도 내에서 용인시 다음으로 많은데요. 이게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지표입니다. 시민성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가치관, 태도, 역량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시민성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환경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시민의 자질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은 단순한 어떤 교육의 문제를 넘어서서 화성시가 어떤 시민을 양성하고 어떤 도시로 성장할 것인가를 가르는 중요한 정책 의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디지털 교육은 대개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급되던 시기에 설계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저도 함께 있었는데요. 디지털 시민성 역시 문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보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된 2018년에 중학교에만 정규 교과로 독립편찬하게 되었습니다. 정보교과 1단원에서 정보문화, 그리고 정보사회와 정보윤리를 다뤘고요. 그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보호, 사이버 윤리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은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지금 알고리즘하고 인공지능이 추가되면서 5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문화 단원에서 디지털 사회와 진로, 정보 보호와 공유, 정보 보안을 교육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봐서는 지금 사실 AI의 시대인데 지금 그 기존의 디지털 환경과 AI 시대의 디지털 환경은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걸맞는 적당한 교육이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수업의 질이 교사의 의지와 역량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나마 고등학교부터는 선택교과여서 교육의 연속성도 없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사회의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는 데 있어 학교 교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부분을 지역과 사회교육이 채워야 할 것입니다. 화성시 청소년의 디지털 환경 특성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왜냐, 제가 데이터 센터에 있기 때문에 화성시 연구원이고, 그래서 알아보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시의 청소년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 포털부터 다 찾았는데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성평등가족부의 2024년 청소년 매체 이용 유해 환경 실태조사 이 연구에 원데이터를 제공하길래 그 로데이터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중에서 화성시는 없으니 화성시를 포함한 경기도의 초중고 학생들만 따로 뽑아서 분석을 하고 간접적으로 좀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이제 그래프를 참고하시면 될 건데요. 앞쪽이 전국이고 그리고 이쪽이 경기도입니다. 청소년의 매체 이용 순위도 전국보다는 조금 사용률이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유사한 수준이었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매체는 역시나 쇼폼이었습니다. 또 메신저와 개인 방송도 동영상 사이트 이용도 유사한 그런 구조를 보였습니다. 추측해보면 화성시 청소년도 이런 시청각 기반의 짧은 콘텐츠, 알고리즘 추천, 이런 미디어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텐데 이런 환경에서 기존 방식의 교육만으로 충분할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결과는 교육 경험과 교육 효과의 관계입니다. 예방교육 경험률은 전국 평균보다 더 높았는데요. 그런데 반면에 교육 효과는 전반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래프 양쪽을 비교해 보시면 결과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교육을 더 많이 받았지만 효과는 더 낮게 느끼고 있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결과는 학교 급별 교육 효과 차이입니다. 모든 교육에서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그리고 고등학생이 순서대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교육 효과가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했습니다. 제가 2019년에 개인적으로 수행한 자녀의 디지털 시민교육에 대한 학부모 인식 연구를 했었습니다. 수원, 화성, 그리고 안양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몇 분 안 되셨지만 학부모님들의 71%는 초등학생 때부터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27%는 유치원 학생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디지털 시민교육이 가능한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근거가 되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화성시의 현실은 관련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제 이게 현실입니다. 화성시 청소년의 디지털 이용 실태와 인식이 어떤지, 또 디지털 시민교육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디지털 시민 역량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지역 단위 데이터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 화성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초지자체들의 공통적인 고민이고 또 제가 일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야 할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으면 이런 정책들이 정교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지역 데이터가 있어야 무엇이 개선되었고 어떤 부분이 여전히 취약한지 판단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토론을 좀 보시면 좋겠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화성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저를 포함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발표자께서 정책 제언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첫째, 가칭으로 화성시 청소년 디지털 시민교육 계획을 일단 2030년까지 수립을 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이런 3, 4년 단위, 이후에는 5년 단위의 어떤 계획 안에서, 로드맵 안에서 조사와 교육과 평가와 활력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는 정기적인 실태 조사와 역량 측정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AI 시대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과 실행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을 위한 전략도 있어야겠습니다. 아까 디지털 격차에 대한 말씀하셨는데요. 디지털 격차와 시민성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 속 교육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섯째는 학교와 지역을 엮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연 1회 정도 이런 청소년 포럼 너무 좋은데요. 화성시 청소년 디지털 시민 포럼 같은 것을 열어서 함께 논의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재정, 행정, 인력의 종합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에게 AI와 디지털은 생활 환경이고 사회입니다. 이들의 눈높이에서 이들의 언어와 매체를 활용해서 시민으로서의 기준과 책임을 분명히 세워주는 교육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점은 문제 예방 중심의 교육에서 앞으로의 행동 중심, 구조적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이 핵심이 되어야 되는 그런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했다. 이게 제일 훌륭한 점이고, 둘째로는 이 기초 인프라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중에도 데이터,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알아볼 데이터가 필요하고, 노력을 했다면,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했다면 얼마큼 좋아졌는지 성과 평가를 위한 특정 도구 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점이 대단히 훌륭하다라고 AI는 평가를 했어요. AI는 그렇습니다. 원래 써놓은 데이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사고와 흔한 토론문, 논평문을 다 적용해서 납득이 갈 만한 논평을 해줍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원래 여기서도 인용하셨던 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의 국가통계도 있고, 오늘 발표자이신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국가 수준의 서베이도 많은데, 화성시 수준에서 따로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따로 실태 조사를 해야 될까? 꼭 필요한가? 예산 들여서 한다면 뭐가 더 좋아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은 AI는 안 한다는 거죠. 주어진 데이터 내에서 합리적인 결론만 내니까. 그런 생각까지 AI를 돌리고 AI가 내놓은 제안에 대해서 비판도 해보고 추가적으로 뭘 고민해야 될까까지를 생각하는 능력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통해서 해봐야 된다. 오늘 그런 얘기들로 아마 내분의 논평이 모아질 텐데요.